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관입니다. 자, 이제 특별 통관 절차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전자상거래 물품 등에 대한 특별 통관이 있죠. 이거는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선장이 전자문서 거래된 수출 물품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수출입 신고 물품 등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끝. 요거만 보냅니다. 요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탁송품 내 특별 통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수입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탁송품으로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가 사용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 견품 중 뭐 샘플 그죠? 그래서 뭐 자가 사용품이나 샘플 가격으로서 미와 중요한 거 미와 $250 이하의 물품은 탁송업자 이거 생각하십시오. UPS, 페덱스 같은 특송업자 가 통관 목록을 세관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록 통관 같은 거, 목록 통관 같은 것들. 목록 통관 뭐냐면은 이건 수입 신고가 아니에요. 오늘 이거는 그겁니다. 수입 신고를 해야 모든 물품은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상용 경품 샘플이나 이제 자가사용 물품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물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만 통계 목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관세 부과를 해봤자 미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한테 판매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부과랑 상관없이 이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만 간략하게 한자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수입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목록만 이제 세간에 업데이트만 해주고 어떤 물품이 들어오는지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목록 통관 배제 대상 물품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생략할 수가 있다. 자, 특성업자는 제출한 통관 목록에 적힌 수화인 물품 받는 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한 경우 에는 배송안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 제출한다라고 했다. 완전 중요. 그래서 보세요. 보면 이제 또 얘기해야 되나요?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A라는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해외 직구로서 자기가 사용한다고 이제 수입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용한다고 뭐 유리컵을 한 10개 정도 수입했다. 그 10개 정도면 자기가 이제 소비하는 게 말이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은 매주 또는 매일 해외에서 직구로서 유리컵을 계속 10개씩 수입합니다. 한 달만 지나보세요. 몇 개야? 300개, 300개. 이게 자가 소형으로 인정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는 유리잔을 한 번 쓰고 버려버려요. 할 말 없어. 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유리컵을 직구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린 다음에 다른 사람들 판매를 하겠지. 근데 그게 자가 사용이야? 자가 사용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물품 가격이 $150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친척, 친구 뭐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주문하게 하는 거야. 주문하게. 근데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이제 그 물품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자기가 한테 배송지 자기한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뭐다 수입 신고해야 되는 물품인데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안 했다. 부정 수입죄, 뭐 밀수입죄, 뭐 관세 포탈죄 다 걸리는 다. 그럼 바로 이제 조사실로 끌려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특성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는 실제 배송한 곳을 다음 달 15일까지 세관장한테 제출해야 돼. 그래서 이 규정이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라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을 반영하는 경우는 통관 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 잘해라 그거예요.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자, 그리고 또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합니다. 특송 같은 경우는 다 검사예요. 다 검사입니다. 엑스레이 모두 다 검사입니다. 탁송품의 통관 목록 등등은 관세청이 정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자, 세관장은 관세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별도로 정한 지정 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한다. 지정장이 어디입니까? 세관이 운영하는 곳이죠. 그래서 탁송품 업체 같은 경우는 세관이 운영하는 지정 장치장에서 탁송품 통관을 해야 돼. 그래서 인천공항 가보면은 그 물류단지에 세관에서 운영하는 지정 장치장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엄청 큰 거. 그죠? 자, 얼마 전에 생겼죠.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통관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외 뭐 현업에 있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외국으로 인천공항으로 가서 해외로 나가기 전에 옆에 보면은 물류단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물류 항공기 그런 것들도 막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UPS, 페덱스 같은 물류업체들이 막 물류 창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근데 보면은 그 물류 단지에 보면은 그렇게 UPS, 페덱스 크게 이제 상표 붙여놓고 거기 아래 뭐가 있냐면은 창고가 있어요. 그게 뭐보다 이들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갖고 와서 자기네 창고에다 다 박아 놓는 거야.
원래는 세관 지정 장치가 있는데 이 UPS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물류를 탁송분도 많이 하니까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 창고에다 박아놓고 거기서 이제 수입 신고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화주 같은 경우 UPS 페덱스 들어온다.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수입 신고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입 신고를 하죠. 근데 검사 걸렸다. 그러면 저는 이제 UPS 페덱스 창고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물품 어디 있는지 찾아가가지고 검사를 해야 돼.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됐고, 자 이때 탁송물 운송업자가 엑스레이 검색기 등등으로 갖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 창고에서 하려면 이런 설비들이 딱 있어야 돼.